자, 이제 교과서 113페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가장 좋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단위를 2분의 파이의 배수 단위로 좀 맞추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파이 빼기 6분의 파이로 나타내는 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얘는 당연히 뭐가 돼요? 4파이 빼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게 분수로 3분의 12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가 파이면요. 그러니까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아이들은 사인을 그대로 사인 그대로 가져가지고요. 6파이 쓰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면 되거든요. 여기 있는 이렇게 쓰여 있는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몇 사분면인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는 2사분면이죠. 자, 그리고 얘는 두 바퀴를 돌고 이렇게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갔으니까 4사분면입니다. 자, 2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고요. 코사인도 양수. 4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예요. 우리 알죠? 올사탄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코사인은 4사분면에서 양수니까 이렇게 합니다.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3분의 파이도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이렇게 제곱이 있을 때는 오히려 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선생님 왜 편한데요?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뭔 우리가 생각을 했었냐면 이렇게 파이, 2파이일 때 이 사분면 체크를 왜 한 거냐면요. 그 사분면에서 사인이 뭐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걸 따져서 여기 부호를 결정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호를 결정하더라도 제곱을 하기 때문에 그 값이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분의 파이가 돼 있으면 사인은 뭘로 바뀌냐면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 제곱을 써주고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요. 자, 여기 파이니까 코사인이니까 어떻게 돼요? 코사인을 그대로 쓰고 세타 제곱입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 2 쓰고요. 얘는 이제 이렇게 2분의 파이처럼 이렇게 홀수 상황이 아니면은 얘는 짝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주면 2분의 2파이가 파이 아니에요? 여기 분자가 짝수인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n파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코사인은 코사인 그대로, 사인은 사인 그대로예요. 근데 예를 들어 2분의 홀수 파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인은 뭘로 바뀐다?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뭘로 바뀐다? 사인으로 바뀐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얘는 n파이의 형태니까 뭐가 돼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고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왜? 제곱을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겠죠. 왜 바뀌어요? 이게 홀수. 2의 2분의 홀수 파이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5 코사인 제곱 세타, 5 사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얘는 5가 됩니다. 네. 11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요. 주기가 2분의 파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주기라는 게 뭐냐면 원래 주기에다가 x의 개수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맞기 때문에 얘는 맞습니다. 자, 얘도 보면은 주기라는 게 뭐가 돼요? 이 x의 개수 4분의 1 쓰고요. 2파이를 쓰면은 8파이가 되죠. 얘는 아니겠죠. 자,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파입니다. 그리고 x의 개수가 2기 때문에 2분의 파이가 맞네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삼각 방정식이라는 걸 어떻게 푸는 거냐면 y는 sin x라는 어떤 함수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어떤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해가 된다는 걸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우선 이 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4칸을 그리죠. 4칸. 4칸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에 따라서 4칸일 수도 있고 3칸일 수도 있고 뭐 5칸일 수도 있고 8칸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2분의 파이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이 그림을 좀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y는 1이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x축이고요. 여기 y축 이렇게 되고요. 0이고요. 2분의 파이고요.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그림을 좀 복사해서 이따가 또 문제 풀 때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네, 이따가 써먹을게요. 자, 그러면은 사인의 그래프니까 뭐 어떻게 그려질까요?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딱 절반에 정확히 그려야 현실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림이 조금 이상하니까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야 조금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봐보세요. 우리가 그 특수각 중에 2분의 1이나 2분의 루트 3이 나올 때는 보통 예측을 뭘로 해요? 30일까 60일까를 예측을 되게 많이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었기 때문에 이 간격이 얼마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얘는 30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똑바로 그려야지만 얘가 30인지 60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됐네요. 뭐가 됐냐면요. 여기 봐봐요. 여기 교점이 여기고 또 교점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럼 이 값이 얼마냐는 거죠. 이 값은 당연히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간격이 30도 같다고 했어요. 자, 얘는 그러면 여기 간격이 30도 같으니까 2파이 빼기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6분의 7파이가 되고 얘는 6분의 11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근의 합은 6분의 18파이니까 정답은 3파이가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찍는 영상은요, 교과서고 그리고 이 교과서조차 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풀이기 때문에 되게 천천히 설명을 할 거니까 만약에 조금 느리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그냥 배속을 하든 이해되는 부분은 넘어가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 거냐면요. 여기 있는 이 코사인을 이쪽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러면은 왜 나눴냐라고 물어본다면 코사인 x분의 사인 x는 탄젠트 x고요. 그리고 y는 루트 3이라는 두 개의 관점으로 보겠다는 거죠. 탄젠트 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점근선이죠. 점근선. 점근선이 왜 중요하냐? 여기 이렇게 주기 절반이 점근선이에요. 여기 한번 찍고 주기 절반, 한번 찍고 주기 절반 이렇게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탄젠트의 주기는 우선 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주기의 절반인 여기는 2분의 파이고요. 여기는 2분의 2파이.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파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고요. 여기 2파이.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어디까지만 그리면 돼요? 문제에서 0에서부터 2파이까지만 그려달래요. 여기서 쭉 뻗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 하나, 올라가는 거 하나, 내려가는 거 하나까지만 그리면 돼요. 왜냐면 2파이까지 그리니까 여기 구멍을 뻥 뚫어 놓고요. 자, 루트 3이라는 거를 그려봤어요. y는 루트 3을 이렇게 그렸어요. 1보다는 좀 크겠죠. 자, 그럼 우리가 또 외워야 돼요. 루트 3이라는 거는 탄젠트에서 루트 3이 나왔다. 그러면 각은 60도가 아니겠나? 이걸 좀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중3 때도 배우죠. 아니면 이 간격으로 보더라도
얘는 60도가 맞아요. 왜냐면 이게 90도라고 했을 때 좀 더 넓게 이쪽으로 치우쳤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x 값의 정답은 뭐가 돼요? 3분의 파이 또는 뭐가 돼요? 파이에서 60도를 더한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즉 3분의 4파이가 맞겠죠. 3분의 4파이가 맞습니다. 네,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얘 따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y는 sin x와 y는 루트 3 코사인 x를 그려서 교점을 찾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x를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게 탄젠트라는 걸 아니까 y는 탄젠트 x와 y는 루트 3을 비교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해놨던 걸 해놔서 다행이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sin x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동일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볼록하게 그리면 돼요. 자,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녀석이 sin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코사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파란색과 초록색을 다 그려놓고요. 그냥 이거 하고 나서 헷갈리니까 얘 먼저 하고 나서 할게요. 우리가 얘라는 녀석을 한번 상수함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분의 루트 2라는 건 1보다 살짝 작으니까 뭐 한 이 정도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얘가 y는 2분의 루트 2입니다. 그렇다고 2분의 1보다는 작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여기가 몇 도다? 45도라는 특수각과 관련이 있다 정도는 좀 알면은 되게 깔끔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해석할게요. 삼각함수가 이 상수함수보다 큰 영역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삼각함수는 파란색이고요. 상수함수는 노란색입니다. 삼각함수, 즉 sin x,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큰 영역을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여기죠. 여기. 이해됩니까? 네, 이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풀었을 때 나오는 그 값은 x는 45도보다는 크다. 즉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도 등호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파이에서 45도만큼 빼면은 당연히 4분의 3파이가 됩니다. 자, 다 구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할 거냐면 코사인에 관련해서도 구할게요. 그러면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자, 한번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은 이렇게. 코사인을 지금 그려놨죠. 그럼 난 2분의 1을 또 그립니다. 자, 2분의 1이면 딱 중간 정도가 좋겠죠. 중간. 네, 이 정도. 그럼 여러분은 이제 눈치를 챘을 거예요. 30 아니면 60인데 그림상으로도 얘는 60이 맞죠. 여기도 당연히 이게 60이 맞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해석만 하면 됩니다. 코사인 함수가 상수 함수보다 작은 영역이 어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어디냐면 선생님이 형광펜을 친 이 영역이겠죠. 자, 그러면 이 영역을 답으로 나타낸다면 x는 60도, 즉 3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3분의 5파이보다는 작다. 등호 안 들어갑니다.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라는 건 뭐냐면 연립을 하라는 거예요. 연립을. 자, 연립을 한다면 당연히 봐봐요. 얘가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가 있고 얘는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는 여기 들어가는 여기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통으로 색칠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3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x는 4분의 3파이보다는 작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밑줄 치시고요. 2차 부등식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받아들입시다. 얘는 그냥 판별식의 0보다 작다가 맞는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얘도 들어갑니다. 왠지 이유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 한 번만 다시 설명을 해주면은 얘는 그래프적 관점에서는 x축이라고 불리고요. 얘는 어떤 2차 함수로 불리겠죠. 근데 그 2차 함수라는 녀석이 x축보다 모든 영역에서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점이 빵개이거나 교점이 한 개라는 거죠. 자, 그거를 2차 방정식 관점에서는 교점이 빵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4분의 D를 쓰는 게 좋아요. 짝수니까요. 그럼 얘 절반의 제곱입니다. 4 코사인 제곱 세타죠. 마이너스 AC입니다.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4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코사인 제곱 세타는 4분의 1.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또 재활용을 하게요. 여기 이렇게 딱 해놓고 코사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뭘 그려놓냐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한번 다시 해석해 볼게요. 이 코사인이라는 함수가 얘와 얘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거를 여기 그림에서 보자면 여기와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값들이 궁금해야 돼요? 여기죠. 60도와 여기는 몇 도가 될까요? 이게 30도잖아요. 그럼 대칭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30만큼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120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30만큼일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느낌적인 느낌. 그러니까 그림을 좀 똑바로 그려놓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간격은 당연히 60도고. 그러니까 어찌 됐건 설명하고 싶은 거는 270도에서 30만큼을 뺐으니까 여기의 각도는 240도가 될 거고 270에서 30만큼 했으니까 여기는 300도가 될 거다라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 끝났네요. x라는 녀석은 60, 즉 3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2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x라는 녀석은 240도, 즉 3분의 4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끝까지 안 읽었네요. 근데 이 세타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니까 실제 정답은 여기만 있다. 근데 또 뭘 구하래요? 얘랑 얘랑 더하래요.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은 3분의 3파이니까 파이가 정답이 된다.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활용 파트로 들어왔어요. 넓이라는 건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길이 사인 끼인각이요. 선생님 얘가 끼인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가 A, B면 무조건 끼인각은 얘가 아닌 문자가 나와야 돼서 C가 나왔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사인 C지 코사인 C가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 물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걸 써도 상관은 없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C니까 3이고 1이면 여기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사인 C는 3분의 2 루트 2가 됩니다. 자, 여기다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문제는 푼 거나 다름없죠. 이게 정답이죠. 자, 그럼 약분하시고 약분합니다. 따라서 8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휴양림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의 땅에
야영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 야영장 부지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넓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긴 삼각형은 두 개로 쪼개야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쪼개는 게 정상적인 거죠. 만약 이렇게 쪼개려고 생각한 친구들은 이 각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1번 삼각형은 너무나 넓이를 구하기가 쉬워요. 2분의 1 곱하기 60 곱하기 80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뭐 240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만 여기 2번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각도를 좀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가 100인 걸 알아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되고, 만약에 우리가 피타고라스 수를 외우고 다니는 친구라면 6, 8, 10이기 때문에 100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각을 코사인 세타 값,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2, 80, 120 쓰시고요. 80의 제곱 쓰시고 120의 제곱 쓰시고 빼기 100의 제곱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 우선은 계산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왜냐면 이따 약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여기 먼저 계산을 하면은 뭐 우리 12의 제곱 알죠? 거기다가 이렇게만 붙이면 되잖아요. 여기 계산하면은 4400이잖아요. 여기 6400이고 여기 더하기 4400이에요. 자, 그러면 이 80, 120 써놓고요. 이거 두 개 더하면 1800인가요? 1800? 네. 그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 나누면 5400 이렇게 됩니다. 5400. 그 상황에서 뭐 공 두 개를 여기서 떼면 되겠네요. 공 두 개 떼고 또 뭐 2로 나눌까요? 4, 27. 여기 3으로 또 되네요. 여기 4, 여기 9. 그럼 16분의 9가 나온다라는 것까지가 되겠네요. 코사인 세타가 16분의 9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얼마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16, 9를 써요. 256에서 81을 빼는 거잖아요. 그 얼마인가요? 예, 5고요. 여기는 7, 175거든요. 루트 175, 뭐 5로 되나요? 25, 그렇죠. 25가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7개 들어있죠. 그래서 5루트 7이네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거예요? 16분의 5루트 7. 구하는 과정이 조금 험난했네요. 자, 그럼 2번 넓이도 구할 수가 있겠죠. 2분의 1 곱하기 80 곱하기 120 곱하기 16분의 5루트 7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40이고요. 자, 여기 뭐 우선은 모르겠으면은 뭐 8로 잠깐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쪽까지 하면 60입니다. 저는 60 곱하기 25 루트 7이죠. 그러면 60하고 25. 25 곱하기 6이 얼마죠? 150이죠. 그럼 얘는 1500 루트 7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구했죠. 2400. 따라서 정답은 2400 플러스 1500 루트 7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C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각을 두 개를 줬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A각도 구할 수가 있어요. 45도죠. 왜죠?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 합은 180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사인 45도, 즉 A의 짝꿍은 A입니다. 자, 그리고 C를 구하자고 했기 때문에 사인 C, 즉 30도 이렇게 되면 되겠죠. 대각선끼리 곱합니다. C 곱하기 사인 45도는 3루트 2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따라서 C를 구하려면 여기가 2분의 3루트이고 얘 역수를 곱하면 되죠. 얘가 2분의 루트이니까 역수는 루트 2분의 2겠죠. 약분이 이렇게 다 되네요. 그래서 C값은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줬다라는 건 사인 법칙을 사용하라는 거죠. 자, 지금 사인 A 줬고요. B의 길이를 줬고요. C를 구하래요. 자, 내가 길이를 알고 있는 애는 B예요. 그러면 사인 B를 뻔뻔하게 써야지만 되겠죠. 왜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2R, 여기가 8이죠. 사인 법칙을 통해서. 사인 B는 8분의 4루트 2, 즉 2분의 루트 2, 즉 B의 값은 135도 또는 45도입니다. 얘 일리는 없어요. 왜냐면 얘랑 더해서 180이 넘어가면 삼각형이 아니니까요. 자, 그럼 C의 크기는 구했네요. 얘가 45도, 60도, 105도, 그러면 75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할 말이 있죠. 사인 값의 B는 뭐다? 길이의 B다라는 사인 법칙을 꼭 이용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사인 값의 B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줬는데 이건 뭘 준 거나 다르냐면 길이의 B를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딱 봐도 그건 아니네요.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그러면은 뭐 A, B, C라고 했을 때 좀 길이가 좀 이상해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사인 A 길이는 루트 2다. 그럼 루트 2 K라고 쓰는 게 원래는 정확한 표현. 자, B는 마주보는 거 여기 K, 얘 마주보는 거 루트 3K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넓이가 8루트 2다라는 걸 이용할 것 같은데 넓이가 8루트 2다는 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를 보겠습니다. 넓이가 8루트 2니까 지금 우리에게 아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 길이를 준 거나 다름없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로 갈지를 정해 봅시다. 보통 우리는 2분의 1 곱하기 길이 루트 3k 곱하기 k는 사인 a 이런 걸 이용할 거예요. 지금 얘 길이 끼인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사인 a가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잖아요가 아니라 비율을 안다는 거지 얘가 진짜 얼마인지는 모른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기억나요?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자는 거죠. 자, 코사인 A가 주인공이니까 얘랑 써주고요. 얘 제곱을 써줍니다. 이렇게 제곱. 그 다음에 뺀 걸 써주죠. 자, 어차피 K제곱은 다 날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날려놓고요. 2루트 3에 여기 3이고 1이고 마이너스 2니까 전체적으로는 2죠. 따라서 루트 3분의 1이 코사인 A 값이다 라는 것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A고 여기 루트 3이고 1이니까 여기는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사인 A 값이 얼마인지가 정확히 나왔습니다. 루트 3분의 루트 2다 라고 나온 거죠. 자, 그러면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준식에다가 루트 3분의 루트 2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8루트 2다. 약분. 그리고 얘는 곱하기 2를 해서 K제곱은 16. K값은 뿔마 4. 근데 비례상수이기 때문에 K는 4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럼 다 됐네요.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니까 4루트 3 더하기 4루트 2 더하기 4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4로 묶었네요. 문제에서는. 정답은 모범 답안은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다음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뭘 준 거냐면요. 각 이등분선이래요. 자, 우리가 각 이등분선 하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알아야 돼요. 이게 중2 때 배우는 건데 예를 들어 여기가 A예요. B고. 그럼 여기는 AK 대 BK. 즉 얘네들의 B가 얘네들의 비율과 정확히 동일하다라는 걸 이용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4K 대 6K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이런 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4K, 6K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더 간단한 자연수 부인 2k, 3k라고 쓰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어쩔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얘를 x라고는 안 놓을게요. 그냥 이제 BD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네요. 여기 각도가 같죠. 자, 그럼 뭘 이용할 거냐? 풀이 방법이야 다양할 것 같은데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변의 길이를 안다는 가정하에 이 코사인, 여기를 뭐 세타라고 하면 여기도 세타죠. 그럼 여기서 구하는 코사인 세타, 즉 여기서 구하는 코사인 세타 값, 즉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6, 9 빼기 4k 제곱과 여기서 구하는 코사인 세타 값 2 곱하기 3 곱하기 6에 9 더하기 36 빼기 9k 제곱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를 좀 이용해 보려고요. 자, 그러면 여기 2가 지워지고요. 3도 지워지겠네요. 왜냐면 양쪽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는 4분의 25-4k 제곱이고 여기는 6분의 45-9k 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뭐 대각선끼리 곱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4와 6의 최소 공배수 12. 아, 그게 그거네요. 자, 그러면 얘는 3배의 25-4k 제곱이고 얘는 2배의 45-9k 제곱입니다. 따라서 얘는 75, 얘는 마이너스 12k 제곱이고 얘는 90-18k 제곱입니다. 따라서 6k 제곱은 15가 되고 k 제곱은 6분의 15, 즉 2분의 5가 되고 k 값은 뿔마 2분의 루트 10. 좀 유리화를 빨리 했습니다. 네. BD의 길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D의 길이는 2k인데 k 값 구했죠. 2분의 2 곱하기 2분의 루트 10이니까 정답은 루트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선 시간 관계상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원에 내접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쓸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얘기는 생각은 꼭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ABC의 넓이가 4루트 2다라는 걸 준 거는 뭘 준 거나 다름없냐면 우리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알죠? 거기다 사인 B. 이게 4루트 2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시고 사인 B는 6분의 4루트 2, 즉 3분의 2루트 2가 된다는 거죠. 사인 B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사인 B가 3분의 2루트인 걸 알면 뭐가 좋은데요? 라고 이제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사인 D 값도 알 수 있어요. 원에 내접하기 때문에 사인 D 값은 사인,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파이 마이너스 B입니다. 원에 내접한 사각형에서 이 마주보는 각의 합은 항상 180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인 D 값과 사인 B 값은 결국엔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가져가면 되고요. A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X, 얘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같으면은 얘를 구할 것 같아요. 얘를 먼저 구할 겁니다. 자, 얘를 구하는 방법은 얘를 잠깐 y라고 하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y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3의 코사인 b 값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 코사인 b. 근데 여기 사인 b 값을 알았기 때문에 코사인 b 값은 얼마가 되냐? 3분의 1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 9, 8이니까요. 그럼 얘는 16, 9, 약분, 마이너스 8. 그럼 여기에 1, 17. 그럼 y는 얼마? 루트 17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루트 17입니다. 거의 다 구했습니다. 자, 우리는 사인 D 값 알죠? 그러면 코사인 D 값도 당연히 구할 수 있고 그 값은 3분의 1일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했습니다. 이걸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면 얘도 3분의 1이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겠네요. 왜죠? B가 예각이면 D는 둔각입니다, 여러분.
그럼 둔각의 성질이 뭐냐면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조심하세요. 3분의 1이 아닌 마이너스 3분의 1로 써야 됩니다. 자, 그럼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 잘 보세요. 여기 x값 2 그리고 루트 17까지 구했고 d도 알아요. 자, 그럼 그대로 공식을 써볼게요. 코사인 법칙. 루트 17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2 곱하기 2 곱하기 x 코사인 d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는 17 x제곱 4 플러스 3분의 4x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은 x제곱 4x 너무 빨리 했나요? 여기 12 마이너스 17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지금 뭘 한 거냐면 그냥 천천히 할게요. 정리를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얘를 정리하면 x제곱 3분의 4x 마이너스 13은 0이다.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9는 0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AD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갈게요. 1, 3, 33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x값은 얼마? 3이 정답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